벌써 뭔가 본인 말에 이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대의 진술을 반박 자료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받아라! 남사친 여사친과 단둘이 여행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남사친 여사친이야? 남사친 여사친이랑 둘이 여행을 단둘이 간다고? 아니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본인들이 가겠다는데 뭐 그죠? 같은 방만 아니면 뭐.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안 된다. 안 된다가 제일 맞네요. 근데 사실 이미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시점에서 뭐 당일치기든 1박이든 3박이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아 당일치기는 또 그래도 다른가? 1박이랑 당일치기는 좀 차이가 있나? 열흘간 남사친이랑 해외여행 다녀봤어요? 코로나 학번 남초학과 개인 플레이로 학과 어떤 수업을 들어가도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도 홍일점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막 공대고 그러신가? 학교에 아는 여자친구들이 5손가락에 꼽습니다. 그에 비해 남사친 단순히 지인 아니고 새벽에 술 먹자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20명이 되는 거. 와씨 초인싸야 핵인싸야. 저한텐 성별만 다를 뿐이지 서슴없는 친구인데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들은 다들 이 여행에 의문을 갖더라고요. 제가 너무 남초 사이에 절여져 있어서 그런가 이 여행이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둘은 정말 아무런 기류도 없었고. 근데 이 진술 교차 검증해야 됩니다. 남사친 여사친 사이를 조사를 해보면 열에 8, 9은 남자 쪽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래. 그래 뭐 본인은 그렇다는 거 믿어드릴 수 있는데 남자 쪽이 마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싸우지 않고 매우 순탄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당연하죠. 그쪽에서 맞춰줬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로. 이에 대해 순돌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있는 게 너가 너무 좋아서 나 막 미치겠어. 막 너 사랑해 막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지. 막 이런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 요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물론 저의 생각이고 현실은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남녀 사이가 친구라면 둘 중 한 명 마음이 있는데 숨기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저는 동시에 20명 가까이 되는 제 남사친은 아니 본인이 아니라 남자 쪽에서 야 20명 근데 너무 많은데? 와 나도 남사친 20명 없는데? 마음 없는 남사친 이퀄 여사친이다. 근데 왜 한 방 쓸 거면 노숙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근데 한 방 쓸 거면 나 노숙할래. 벌써 뭔가 본인 말에 이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대의 진술을 반박 자료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받아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손가락만 보면 그냥 월말 평가전 울고 있는데 친구가 끝나고 울어라고 하면 벌레가 서운하다 안 건강해졌고 과일 서운하다. 케이크도 건강해. 연습생 시절 월말 평가 때 서륜 씨가 힘들어서 눈물이 차올랐는데 너 지금 울면 목 잠겨. 일단 평가 마무리하고 울더라도 그때 울자. 냉정하다. 그때 여기까지 눈물이 고였어요. 너 지금 울면 목 잠겨서 아무것도 못해. 평가 끝나고 울자. 눈물이 쏙 들어가는 조언. 울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서운함. 서운해하는 상황이 서운함.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줄이면 서운하긴 한데 지금 울면 목 잠겨서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나는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나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울어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끝나고 울어 이러면은 서운한데 지금 울면은 그 월말 평가라는 게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일 거 아니에요? 시험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지장이 생기니까 울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근데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서운하지 않은 쪽이 더 많네요. 그치? 이거는 그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꼽주는 게 아니야. 그죠? 이 글만 봤을 땐 되게 아니 서운했는데. 그걸 아는데 적어도 고생했다 먼저 위로해줘라고. 아니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지금 월말 평가를 해야 된대잖아. 그걸 다 끝났으면 이제 뒤풀이 하면서 이제 고생했다 하는 거고 지금은 일단 끝나고 울어 해야지. 친하다. 친구의 기준? 동기가 땡땡이랑 친해? 해서 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땡땡이란 애는 저랑 친하다고 말하고 다녔나봐요. 그랬더니 자긴 저와 친하다 생각했는지 땡땡이란 친구가 좀 서운했나봐요. 근데 전 걔랑 서울자리에서 몇 번 말해본 거 말고는 딱히 대화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스몰톡 하는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한 친구 사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여야 나 땡땡이랑 친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친구의 친한 기준은 만난 지 10년 이상. 알게 된 지 10년 지났으면 이제 친한 겁니다. 저의 기준. 개빡세요? 그래 5년으로 하자 5년. 5년 지나면 친한 거야. 뭐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 알았고 얼마나 지났나 내 뇌에 저장되고 오래 남아있으면 친하다고 인식이 돼. 고민 말하고 이런 적이 없다 나는. 근데 친구랑 거의 없는 것 같아. 친구한테 고민을 말해본 적이 살면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5번 미만인 것 같아. 그냥 친구랑은 저는 좀 놀기만 하는 느낌? 친구랑 막 깊은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야. 헐 그럼 고민 있을 땐 누구한테 상담하나요? 소갈이 하다 병들어. 저는 혼자 생각해요. 거의 그 고민의 대상자랑 상담해요. 그 고민의 당사자.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관련해서 고민이 생겨. 그럼 편집자님들이랑 얘기하고, 친구랑 고민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기 때문에 걔네랑 고민 생길 게 없어. 저희에게 막 욕하고 구토 소리 들려주고 뺑깡 부리고 생리 현상도 보여주고 이러면 친구 아닌가? 그런 적 없는데요? 상담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맞는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맞장구만 쳐주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웃긴 거야. 아 이럴 거면 왜 말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가 옳은 소리를 하면은 듣기가 싫고 맞장구만 쳐주면 아 쓸모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 나는 누구한테 고민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K2치가 상담이 결론이. 중요하댔어요. 상담해봤자 어차피 내 환경이랑 달라서 공감 못하고 내 푸념하면 신뢰되는 것 같아서 안함.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 환경 자체가 공유하기가 힘들잖아요. 제 상황을 누구한테 말했을 때 내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님 어떻게 인프피 넣음 F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유유. 저는 그 노력을 해가지고 F가 됐는데 저도 T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T처럼 살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F들한테 맨날 욕 먹어요. T는 T처럼 살면 F들이 맨날 뭐라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아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노력했는데 결국 사람이 자기 본성으로 돌아와. 어릴 때 무심코 했던 소꿉놀이 사이코인가? 에? 풀로 뜯어서 돌멩이로 빻아서 놀고 했는데 불필요한 살생행위가 아닐까요? 사고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본인이 인간인데 풀을 뜯었으니까 이건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씨 이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와 비정상이야. 예스 드디어. 그럴 수도 있지. 예. 불 뜯어 놓은 애들 다 비정상이야. 너희들은 사이코라고. 절대 풀 뜯지 마. 알겠어? 풀 뜯어가지고 돌멩이로 빻아서 놀면 내가 돌멩이 들고 혼내줄 거야. 절대 그렇게 놀지 마. 알겠어? 예! 드디어 세명 말기 비정상이다 vs 아니다. 드디어 한 표 성공이다. 오! 이제 이거 보고 지금 막 투표 선반님은 늘어났겠죠? 초딩 때 뭐 하고 놀았나요? 저도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 소꿉놀이도 했었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숨바꼭질, 경찰과 도둑, 탈출. 정말 틀딱 잼미들의 놀이. 제일 재밌었던 거는 숨바꼭질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은 고딩 때까지 했어. 지금 풀피들은 탈출 모르겠지. 얼마나 위험한 놀이였는지. 그러니까 탈출 진짜 위험해요. 그거 하다가 진짜 많이 다쳤어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맨날 부상자 막 속출하잖아. 나도 초딩 때부터 6학년까지 아니 왜 그래 진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깁스했어요. 계속 깁스해가지고 매일매일 다리가 막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어릴 때 심즈나 롤코 같은 거 하면서 개 나쁘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아. 롤코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는데 사촌 형이 놀이공원 기깔나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 죄다 물에 빠뜨리고 발사되는 롤러코스터 만들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한 명씩 그 집게로 찝어가지고 물에 빠뜨렸는데 저 어릴 때 제일 좀 잔인하게 놀았던 것 같아. 편한데 의미 없는 일 vs 빡센데 보람찬 일. 조건 1. 편하고 쉽지만 의미 없는 일. 도형 100개 그리기나 프린트 100장 복사하기.
설렁설렁 멍 때리면서 해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요. 점심시간 퇴근 같은 것도 철저히 지켜줍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근무 시간 중에 대놓고 딴짓 금지입니다. 이거 좋아 보이지만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 시간 안 가는 게 진짜 괴로운데. 진짜 1시간 지난 줄 알고 시계 봤는데 5분 지나 있으면 힘든 듯. 그거 진짜 고통스러운데. 개빡세고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 온종일 풀집중 모드로 열심히 해야 하루치 겨우 끝날까 말까요? 아 이것도 너무 빡센데? 할당량이나 마감 기한도 빡세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야근은 물론 주말 출근도 꽤 자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우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죠. 몇 년 후엔 해당 분야에서 꽤 이름을 날리게 될 수도. 야 이거 어렵다. 보람차다가 과로사하겠다. 맞아. 진짜 개빡세고 어렵게 보람차게 살면은 성과를 이루면 항상 건강이랑 바꾸게 돼. 편하게 살까 그냥? 1억 주는데? 아 근데 너무 좀 우울해질 것 같아. 아무 의미 없는 일만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나 딴짓 개고수인데. 약간 몰래 딴짓하는 거 안 되나? 저 딴짓 진짜 잘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게 딴짓이야. 난 진짜 프로 딴짓맨이야. 이거 막아도 어떻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딴짓. 맞아. 나 의미 없는 생각하고 막 이런 거 개 잘해. 혼자서 옛날에 그리고 심심할 때 했던 게 상상 게임이거든요. 게임 못하게 해, 엄마가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딱 컴퓨터 켜 게임 시작해. 받으면 의미 진짜 있어집니다. 재밌어. 가끔씩은 후자는 쓰질 정도로 이 힘들어요. 뇌 게임이 실제 게임보다 더 재밌을 때도 있어. 그래서 나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나의 딴짓을 막을 수 없을걸? 아무리 나를 막으려고 해도. 그리고 나를 제지할 명분이 없잖아. 그거 100장 다 복사했는데요? 뭐요? 일 같은 곳에 능력 줘. 9시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또 쉬는 날 빨간 날 또 철저하게 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일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완전 24시간 풀인 거보다 더 알차겠어요 사람이. 완전 24시간 풀이면 좀 해이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처음에 자취하고 24시간을 내가 온전히 쓸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알차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그냥 1시 막 이때 일어나고 막 4시에 자고 하는 짓들 다 그냥 하루 종일 뭐 영화 보기, 하루 종일 그냥 처먹기,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게임도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제한이 있어야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 게임의 재미는 그 게임 자체의 재미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빠지니까 게임이 뭔가 재미가 절반밖에 안 느껴져.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저 데려가 주세요. 리액션 딴짓처럼 몰래 해주세요.